저는 변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변화에 대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변화로서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당선자는 그 수색 초등학교에서부터 45년 가까이, 또 구의원에서부터 또 낙선도 해보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올라온 아주 그 디테일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걸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일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당선자를 중심으로 우리 은평구 가족들이 다시 제2단계의 도약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제가 구의원 시절 또 낙선도 해보고 또 시의원이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 시대의 은평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죠.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또 남북 화해 시대의 우리의 역할들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가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23회 재정 자료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토론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우리 은평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 나눠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어 왔고요. 또 그 과정에 주축 돌기 위해서 새로운 또 4년, 또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협치, 마을 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고 구청장님과 그리고 당선인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고민하는 바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진관동 참여예산위원장 김병무 위원장께서 주민 참여 예산 분야에 관련된 제안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의 드는 자리, 나는 자리를 축하드리러 나온 진관동 참여예산위원장 김병무입니다. 저도 참여예산 1기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들이 있어 김미경 구청장 당선자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에 현재 16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16개 동이 나오면 1억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당선자님께서 통 크게 증액해 주신다면 신바람 나는 은평구 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 크게. 네. 두 번째, 제한자 감리제 신설과 관급 공사 주민 참여 의무화를 강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한자 감리제는 제한자와 행정의 소통 부족으로 제한 의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관급검사 주민 설명회 3회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여 설계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를 실시함으로 좀 더 확실한 민관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구 발주 사업, 공사업체의 페널티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구에서 발주된 사업이 주민평가에서 너무 낮은 만족도로 평가가 된 공사업체에는 차년도 은평구 사업 제안에 제한을 둠으로써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 동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비용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활동 운영 비용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며 제안사항이 아닌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참여예산위원장은 거의 상근으로 주민 은평구 참여예산을 이끌어가는데 봉사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도 개선이나 현실을 감안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두 번째 패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우리 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호 위원이신데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소리가 좀 야간데요. 심차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떨립니다. 저는 그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겸 건설교통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지난 민선 5, 6기에 대한 성과를 좀 살펴보면 저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제정되었고 또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작년이나 올해 행정안전부나 매니페스토 등 그 각종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민선 7기에 대한 바람을 몇 가지로 좀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참여예산 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더 발전적인 활동과 주민 호응을 얻기 위해서 3가지 정도로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참여예산의 사업 방식은 국민들께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개선 발전이 필요한 사항들을 일정 시기에 제안하고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라는 형식의 틀 속에 작성하다 보니 제안서 작성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좋은 취지 제안임에도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지만 시간과 여건상 현재의 주민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안서의 작성의 어려움을 탈피하고 생활 속 문제나 과제 중심의 사업들이 좀 더 쉽게 제안되는 방식의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제 중심의 수기 과정을 함께하고 또 예산 우선의 사업보다는 정책이나 과제 우선의 사업이 우선되는 그런 사업 방식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년 은평구 본예산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 전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주민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필수임에도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분권화와 주민자치를 위한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참여예산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예산 운영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 대한 협력적 동반자이면서 감시자로서 실효적인 주민 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선 7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구민들이 제안하신 많은 과제나 문제들이 공론, 수기, 생활민주주의로서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위원회는 동별 주민총회와 은평구 600인 주민총회, 청소년총회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동별로 동별 공론장을 개최하여서 동단위로 주민의견 수렴을 또한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와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주제별 동별의 공론장 운영을 통해서 공론과 수기 과정이 구민이 직접 참여하시고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시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셔가지고 피켓을 드신 분들이 활약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네, 이어서 이 두 분의 패널 말씀에 대해서 먼저 부총장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이 헌법에 보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머지는 다 고난이에요, 고난. 진짜 국민들이 권력의 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뒷방에서 구경하고 구청이 예산을 잘못 써도 뭐 그냥 불평이나 토로하고 이러는 신세에서 진짜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론, 수의, 또 뭐 란치계 마인드와 같은 그런 총회,
다양한 방식으로 성숙하고 진화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인선 7기에는 그야말로 이 밥상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잘 차려놓은 것에 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동마다 뭐 5천만 원, 3만에서 5만 가까운 우리 구에 동에다가 주는 예산을 5천만 원, 8천만 원 이거 주고 뭐 하라고 하니까 사실 진짜 미안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 구청장은 예산을 좀 제 생각에는 대통령 정부가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자치구로 재정을 좀 더 많이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제가 막판에 예산을 좀 안 썼어요. 올 하반기에 추경할 예산만 엄청 많이 남겨놨습니다. 3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인 당선자께서는 그걸 다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풀어가지고 진짜 각 구에서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양과 질이 동시에 담보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높은 수준에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유영 당선인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우리 공무원들 그 정말 이 일로서는 씨름 굉장히 많이 뿌려놓으셨습니다. 근데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걷어들여야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상 잘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남겨준 예산이 300억이라고요? 안 쳐다보시고 3대 끄덕끄덕 하시네요. 안 쳐다보시고. 너무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김병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산 지역회의 운영비 증액해달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만의 뭐 검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당선되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여 예산을 좀 더 늘린다 이렇게 하니 앞으로는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께서 더 함께 그 은평구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 정책 만들어내는 것, 앞으로 은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광급공사 시에 뭐 주민 참여 의무제 하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감리도 해야 되고 광급공사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구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만족도 낮은 구 발주 공사업체 패널 취재 신설하자.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 참여 예산 중에서도 이 단순 과제하고 또한 그 정책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하겠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 해 끝날 것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그거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나중에 사후에 평가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뭐랄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공무원분들이세요. 실상 구의원님들께도 해야 되죠. 우리 참여 예산 위원님들께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그 이중이라고 일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우리 은평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또 의제 발굴하는 부분들도 신경 써서 더 주민들과 함께
하고 또한 우리 조재학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주민들께서 함께 나중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협치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이신데요. 민성환 공동의장께서 은평구 협치 활성화에 대한 제안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자는 잘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 보면은요, 은평구가 협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하다, 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성과들이 한축으로는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 그다음에 방향 설정. 근데 이걸 밑에서 보좌해 주셨던 10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의 땀방울, 그리고 시민사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열정의 종합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선 7기는 아마 이제 협치 3.0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의 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여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협치라고 하는 게 민간 협치과에서 하는 일 아니야? 아니면은 이 관련돼서 그 혁신기획에 참여하는 일부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떤 과를 넘어서서 동단위까지 행정의 기본 철학으로 일상화되고 전면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협치를 담당하는 행정 담당 공무원분들이요, 저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이나 근무 환경이 전면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행복해야지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요, 협치의 수준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협치가 높게 평가받는 거는 저희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이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협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범적인 협치와 행정,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어떻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도모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플랫폼이라든지 제3세대 협치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은평이 서울시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고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 서울시정도 이 협치를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과 같이 연동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훨씬 쉽게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협치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속가능 공식 은평, 이게 은평구의 협치의 비전이거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은평구 협치회의를 포함해서 여기 오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관련해서 패널을 모시겠는데요. 마을 공동체 운영협의회 위원장이신데요. 우리 조옥본 위원장님의 소개를 드릴 테니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에서 나고 자란, 여기 지금 토박이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내세울 건 딱 그거더라고요. 은평에서 활동하면서 나 은평에서 나고 자랐어 하면 다 먹어주는 게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8년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보면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자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주민 참여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예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는 2012년부터 행정에서 현재까지 은평구에서만 총 732개 주민 모임에 12,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12,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큰 인원인데요. 사실은 마을에 관심을 가진
멋진 주민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정말 좀 특이하게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 지원으로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사람들이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동네 단위 마을 계획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관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들을 확장해서 나갈 수 있었고요. 그 지역 전역의 마을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이제 민선 7기에 대한 저의 바람은 마을 공동체 쪽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은평구 주도 마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7기에는 마을에 대하여 고민하는 주민들을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마을 지향적인 정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한시적 예산 지원 이후에 은평구 자체의 마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다양한 유무형의 지역 자원이 필요합니다.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지역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로 지역 리더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자 참여예산 위원장님처럼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비가 턱없이 작아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가련 일동과 역천동에 마을 활력소가 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해야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간 관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가 민주주의의 바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또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지원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구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을지원센터는 이런 공론장을 굉장히 많이 열 예정입니다. 매월 집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동으로 찾아가서 그 동별 마을내 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7기 당선 차기 구청장님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차기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요약하는 걸 생략하고 바로 김우영 구청장님 협치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회와 앞으로 또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과 간이 서로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존재하면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애롭지 않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자주 찾아가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그냥 외롭게 냅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찾아오지 말고 말도 건네지 말고 나를 좀 그냥 냅둬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십니다. 진짜로.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을까?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공무원은 상명하달 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과에다 발령 내리고 시민사회하고 잘 지내봐 그걸로 이렇게 오다를 내리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 그 해보면은 협치 담당 부서의 스트레스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이 있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우리는 우리 구청의 민관 협치 담당자들이 외상을 조금 입었지만은 성장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속으로 위안을 해봅니다. 또 우리 민내에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뽑은 그런 심부름꾼이고 심부름꾼 내지는 도구에게 잘 해주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미경 당선자에게 마을의 어떤 마을살이에 새로운 그런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라고 저는 뭐 없는 집안에
립 서비스로 떼워가지고 네 진짜 미안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희영 강사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그 8년을 열정적으로 우리 은평을 갖고 오시고 하신 우리 김우영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지난 8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새기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새로운 시작이란 말을 잘 새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성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협치가 구정의 기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협치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좀 더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구정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치 문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협치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색 역세권 개발 때문에 시장님하고 조금 이제 언성을 높이고 이랬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남북 협력 시대에 우리 북으로 갈 때에는 이미 이제 서울시장님은 은평을 거쳐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은평과 손잡고 앞으로 그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협치하면서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조분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부분 저는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을 할 때에도 마을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살아나야지만 지역이 더 활발하게 그 지역 사회가 더 더 밝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제도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그러면 저는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이 12,000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은평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공공요금 지원과 또 우리 활동비 지원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에서는 이 부분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에 전촉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민관 협치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오늘 자리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전문가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도서관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운영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한 질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아직 남아있는 질문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도 바라는 거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참여연상의 활동이 됐습니다. 공무원한테도 분명하게 그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자. 챙겨가지고 감리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시관리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감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